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부엌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건강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제품이 진짜인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유의 놀라운 힘과 함께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재료예요. 그 지역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 건강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 덕분이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액체금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좋은 기름도 아무렇게나 쓰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튀김처럼 센 불에 쓰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성분이 변질된 제품을 드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올리브유라고 쓰여 있지만 다른 식물성 기름이 섞여 있거나 고온에서 정제된 제품이 많아서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부터 보관법, 섭취 시간, 음식과의 궁합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병에 적힌 글자만 보지 마시고 색깔과 향, 맛, 그리고 병의 형태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색은 연한 노란빛보다는 진한 금빛이나 초록빛이 살짝 돌고 향을 맡았을 때는 갓 베어낸 풀향이나 과일향이 은은하게 퍼져야 해요. 맛은 부드럽다가도 목을 넘길 때 살짝 매운 느낌이 올라오는 게 좋은 거고요. 이 매운맛이 바로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에요. 병을 고르실 때는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색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이 좋아요. 햇빛이나 열, 공기에 쉽게 산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막아줄 수 있는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오래도록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병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수화길이 적혀 있는지, 산도가 0.8% 이하인지,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됐는지 등이 적혀 있다면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리브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들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잘 확인하셔야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어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해요. 품질 좋은 올리브유는 재배, 수확, 추출까지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셨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올리브유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천천히 삼켜보세요.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을 자극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혈관 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을 그냥 먹는 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삼키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방울토마토나 생마늘, 견과류 같은 가벼운 식품과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방울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좋은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마늘은 항염 작용이 뛰어난 식품이잖아요. 견과류는 뇌 건강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오메가 지방산이 많고요. 이 세 가지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각각의 좋은 성분들이 서로 작용을 도와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를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토마토나 마늘, 견과류를 간단히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는 30분 정도 지나서 하시면 좋고요. 이런 순서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체중이 안정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경험담도 많아요. 약이 아니라 음식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체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바뀌고 몸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좋은 기름을 몸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 우리 사랑방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릴게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고 그 뒤에 토마토와 마늘, 견과류를 곁들이는 이 습관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시죠? 참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실천하면서 처음엔 기름을 그냥 마신다고요?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면 하나같이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배변이 편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도 많았어요. 올리브유는 우리 몸의 장기들, 특히 간과 췌장,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작용해주는 기름이에요. 무언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조금씩 정리해주는 기분이랄까요? 특히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그 힘이 더 크게 발휘된답니다. 마늘은 원래부터 염증을 줄이는 데에 좋은 식품인데요. 올리브유와 만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고 해요. 몸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염증들이 가라앉으면서 관절이 덜 아프고 얼굴 붓기도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마늘이 좀 맵다고 느껴질 땐 꿀을 아주 조금 곁들이면 매운맛이 중화되면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는 뇌를 깨우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 조합은 아침 뇌에 아주 좋은 연료가 되어줘요. 호두나 아몬드, 캐슈넛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들을 고르시고 무염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이 세 가지 음식과 올리브유의 조합은 따로 약이나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하루의 균형을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달, 두 달 이어가다 보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돼요.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뭔가 거른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몸에 익은 습관은 힘들지도 않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의 건강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 많이 먹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부담이 돼요. 하루에 한 숟가락, 많아도 두 숟가락 이내로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이상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이나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위에 기름기가 남아 속이 더부룩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올리브유는 가능한 한 아침 빈속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녁 늦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깨끗한 시간,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 가장 알맞은 시간인 거죠. 이제 올리브유와 어울리는 음식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들과도 참 잘 어울려요. 이런 녹색 채소들은 몸속을 해독해주는데 탁월한데요. 그냥 생으로 먹기엔 조금 밍밍할 수 있으니까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뿌려서 드시면 입맛도 살고 영양 흡수율도 훨씬 올라가요. 고구마에도 올리브유가 잘 어울려요. 따뜻하게 찐 고구마 위에 살짝 올리브유를 뿌려보세요.
단맛이 더 진하게 살아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간식이나 가벼운 한 끼로 정말 좋아요. 특히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에겐 고구마와 올리브유의 조합이 부드럽게 소화를 돕고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충해 준답니다. 바게트 같은 구운 빵에도 잘 어울려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곁들이고 원하신다면 허브나 마늘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바삭한 빵의 고소함에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아주 간단하지만 품격 있는 아침 식사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하나 더 따뜻한 죽이나 미음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떨어뜨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부드러운 음식과 기름이 만나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위장이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몸이 좀 피곤한 날, 속이 예민한 날에는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올리브유는 더 이상 낯선 기름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렵게 조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볍고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에 맞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건강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구입해 놓고는 그냥 싱크대 옆이나 햇빛이 드는 주방 창가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좋은 성분들이 금세 산화돼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한 식품이에요. 병을 자주 열었다 닫으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산패가 빨라지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안쪽 성분들이 변질될 수 있어요. 특히 가스레인지 옆처럼 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더더욱 피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보관 장소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속이에요. 사용하실 때도 꼭 뚜껑을 단단히 닫아두시고 병은 세워서 보관해 주세요. 눕혀두면 병막의 틈으로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건 올리브유는 개봉 후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탁해지고 맛도 변하거든요. 간혹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 기름의 성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실온에서 일정한 온도와 어둠이 유지되는 공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제 올리브유의 조리 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이니까 볶거나 튀겨야 하지 않나요? 하시는데 올리브유는 고온에 약한 식품이에요.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빠르게 파괴되고 심지어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튀김처럼 센 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아주 약한 불에서 짧게 사용하거나 조리 마무리 단계에서 살짝 둘러주는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혹은 다 조리된 음식 위에 생으로 올려주는 방식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향도 은은하게 살아나요. 샐러드 드레싱처럼 활용하거나 빵에 찍어 먹는 등 날 것 그대로 드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기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나 참기름과는 다르게 아주 섬세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온도와 보관 상태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해요. 그렇게 아껴서 쓰다 보면 그만큼 몸도 고운 반응으로 보답해 줄 거예요. 가끔은 이런 질문도 들어요. 예진 씨, 올리브유는 오래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물론 칼로리는 있어요. 하지만 하루 한두 숟가락 이내의 섭취는 오히려 포만감을 줘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그날의 식욕 조절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식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또 올리브유가 체질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 듣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의 체질에 무리가 없는 편이지만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기름기가 남는 느낌이 드신다면 양을 줄여보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한 작은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괜찮아요. 몸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자기 리듬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사랑방에 꾸준히 소화불량으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올리브유를 식전에 아주 소량씩 드시면서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약도 줄이고 음식도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무언가 거창하게 바꾼 게 아니라 그저 식탁 위에 올리브유 하나를 더한 것뿐인데요. 그 변화가 참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름이라고만 생각했던 올리브유가 이제는 몸을 어루만지고 속을 다스려주는 식재료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해보세요.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한 반응을 보여줄 테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올리브유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풀어드릴게요. 올리브유는 한 번 사면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병에 적힌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향이 탁해지고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싱그럽던 향이 무뎌지고 기름 특유의 묵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드셨다는 신호예요. 그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알맞은 양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올리브유를 먹고 나면 입에 기름기가 남는 것 같아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 약간의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마신 후에 생토마토 한 조각, 사과 한 입만 곁들여도 훨씬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몸은 천천히 익숙해지고 조금씩 적응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도 종종 들어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지만 담낭에 결석이 있으신 분들이나 췌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은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췌장과 담낭의 역할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들으신 뒤에 섭취하셔야 해요. 무조건 좋다고 시작하기보다는 나의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역시 병원과 상의하신 뒤에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숟가락, 많아도 2숟가락이면 충분해요. 3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좋은 것도 적당히 받아들일 때 가장 잘 반응하거든요.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을 만큼만 드셔야 몸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인데 오래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올리브유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전체의 식사량 조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몸에 필요한 지방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올리브유를 먹기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올리브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요. 하지만 기본이 되는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식사에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재료들 위주로 드시려는 분들이라면 올리브유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올리브유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매일 한 숟가락 작게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내 몸에 맞게 익혀가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도 복잡한 조리 없이도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부엌에 가서 작은 숟가락 하나 꺼내고 그 위에 조용히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시간. 그 짧고 단순한 순간이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몸을 돌보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라요. 내 식탁이 곧 내 몸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가볍게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랑방의 마음으로 다음 내용도 차근차근 이어드릴게요. 리브유를 꾸준히 드셔오신 분들은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곤 하세요. 처음엔 그저 건강에 좋다니까 한 숟가락씩 삼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을 여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진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이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분마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저는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한 분은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식단 조절을 함께하기 어려워서 늘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이후로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고 약의 양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저 기름을 바꿨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이 늘 붓고 뻣뻣해서 반지를 끼지도 못하고 뜨개질도 중단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고 나서는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마법처럼 바로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가라앉지 않던 부기가 점차 빠지고 손가락을 오므리는 게 덜 아프게 느껴졌대요. 손에 다시 실을 감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품이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재료예요.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용히 몸을 다스리는 방식이죠. 그래서인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차분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장이 편안해지면 감정도 부드러워지고 몸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하루가 더 단정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과 후로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식사 후 나른하고 피곤해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올리브유를 식전에 챙기기 시작한 뒤로는 소화도 더 잘 되고 점심을 먹은 후에도 덜 무겁고 더 개운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몸속에서 뭔가 잘 정리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변화의 속도나 방향도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실천하는 거죠. 매일 한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떠서 입에 넣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향과 질감에 집중해 보세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작은 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샐러드에만 뿌리지 말고 삶은 감자나 고구마, 익힌 채소 위에도 살짝 둘러보세요. 쌈장 대신 된장에 조금 섞어서 쌈밥에 활용해도 좋고요. 간장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 담백한 드레싱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소스나 양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빵을 드실 때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활용해 보세요. 빵을 살짝 구운 뒤 따뜻할 때 올리브유를 바르고 허브 가루를 약간 뿌려주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돼요. 심지어 밥을 지을 때 소량을 넣어도 밥알이 윤기 있고 고소해진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음식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식탁의 기본으로 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일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냉장고를 열 때, 장을 볼 때, 요리를 할 때 조용히 떠오르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올리브유의 힘이자 매력이에요. 거창한 건강식품보다 매일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이 기름 한 병이 우리 몸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몸에 좋은 기름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몸이 더 가볍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진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작은 한 숟가락의 힘,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따뜻하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달라진 몸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히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외부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생활 하나하나를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식후에 소화가 잘 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덜 뒤숭숭한 느낌 같은 거요. 모두 올리브유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주고 있다는 신호예요. 장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일 약에 의존하던 분이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배변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속이 자주 쓰려서 음식 고르기가 어렵고 걱정이 많았는데 올리브유를 소량씩 드시기 시작한 뒤로 위에 부담이 덜해지고 식사 시간이 덜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께 다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편안함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름을 드시는 분들도 많죠. 아마 마트에 가시면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유, 코코넛 오일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올리브유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분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기름 자체가 자극이 적고 음식과 어우러지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게다가 올리브유는 한 가지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복잡한 약 이름을 외우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그저 매일의 습관 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어떤 분은 올리브유가 면역력에도 좋을까요? 하고 물으세요. 네, 맞아요. 기름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니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올리브유 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줘서 결과적으로 병에 덜 걸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의 작은 기지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올리브유 하나로 모든 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데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요즘처럼 감염 질환이나 만성 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해졌어요. 사람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달라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지나서야 그 증가를 알게 되셨대요. 중요한 건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 숟가락 그걸 얼마나 정성껏 챙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급하게 바뀌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식탁에 놓인 병 하나가 어느 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름을 줄이느냐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가공된 식용유나 튀김 기름은 오래 쓰면 산화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볍고 투명한 기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는 바로 그런 기름이에요. 몸속에 쌓이지 않고 조용히 스며들어서 할 일을 하고 나면 가볍게 빠져나가는 기름이니까요.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선택들이 나도 모르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선택해 보는 거죠. 버터 대신 올리브유, 튀김보다는 생채소, 간편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 이런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내 몸이 고마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유리병 속에 담긴 기름 한 숟가락이 주는 변화는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서 몸을 아끼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차분히 나에게 맞는 한 숟가락의 건강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셔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비슷한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혹은 하루라도 빠뜨리면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고백들을 듣고 있으면 이 한 숟가락의 기름이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무언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몸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 안의 균형을 살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 조용한 기름 한 숟가락이 가르쳐 준 셈이죠. 어떤 분은 올리브유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몸이 자주 아프고 피곤하던 시절 병원에서 늘 듣던 말은 나이 때문이에요. 지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아침마다 정성껏 올리브유를 떠서 식탁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다고 해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택한 건강법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몸이 나아지면서 마음이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다시 삶이 정돈되기 시작한 거죠. 올리브유를 그냥 기름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어느새 그 안에서 온기와 위로를 느끼곤 하세요. 흔들리는 건강 때문에 불안하셨던 분, 몸이 무겁고 피로가 늘 따라다녔던 분, 약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분들 모두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자신감을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이 식탁 위의 기름 한 병이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택할지 혹은 편안하고 덜 부담스러운 것을 택할지.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거나 먹을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라도 나를 위한 음식을 고를지. 그 순간마다 우리 몸은 아주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반복된 선택의 결과가 결국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 삶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올리브유는 그 선택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조용한 길이에요. 무언가를 극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준비가 없어도 돼요. 단지 내 식탁 한쪽에 작은 병 하나만 놓아두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단 30초의 시간만 내어 숟가락을 들고 내 몸에 가볍게 건네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가볍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하고 조용한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단단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이제는 몸에 좋은 것과 나에게 맞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잘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필요해요. 올리브유는 그 감각을 길러주는 식품이에요. 부드럽고 자극이 없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식습관도 달라지게 되죠. 식탁이라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똑같은 반찬이라도 어떻게 담고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떤 말을 하며 먹는가에 따라 그 하루의 기운이 달라져요. 몸이 하는 일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또 몸의 상태에 따라 자라니까요. 그래서 식탁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그 출발점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멋진 일이에요. 어느 날은 식욕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해서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습관이 있다는 건 삶에 큰 안정감을 줘요.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먹는다는 단순한 습관은 그 자체로 나를 잊지 않고 챙기는 신호예요. 내 몸이 기름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얼마나 피로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안정을 배우고 회복을 시작하게 돼요. 이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보다 삶이 조금 더 단정해졌다고 느끼세요. 덜 어지럽고 덜 불안하고 몸의 흐름이 차분해졌다고 말하세요. 물론 병원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느린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징후라고 저는 믿어요. 갑작스레 뭔가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몸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짜게 먹지 않아도 괜찮고 커피를 덜 마셔도 속이 편하고 늦은 밤 간식을 찾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걸요. 그 모든 변화는 올리브유 한 병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몰라요. 너무 작아서 의식하지 못했던 기름 한 숟가락이 내 몸에 쌓인 피로를 조금씩 녹여내고 차가운 혈관을 부드럽게 데우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돌본다는 건 내가 나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나를 향한 작은 예의 하나쯤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몸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삶은 다시 편안한 흐름을 찾아가게 돼요. 사랑방은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요. 무겁지 않게, 억지로도 말고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그 출발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